평가하는 거예요. 요거까지 이제 해석을 하는데, 오칙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오칙에 이제 설봉이라는 사람인데, 이 바로 덕산의 제자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 다음 제자로 넘어온 거예요. 이때 이 설봉이라는 사람은 덕산의 제자지만 기라성 같은 선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배출해요. 그 중에 유명한 게 설봉의 그 유명한 고제자로 유명한 게 운문이죠. 운문인데 그 나중에 요 다음에 바로 칙이 또 운문이에요. 이렇게 한 칙씩 제자의 제자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번에 살짝 언지를 드렸다가 다시 좀 더 이게 우리 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일상생활에도 요즘 이게 좀 많이 유행을 해요. 명상이 유행을 하면서 이것도 이게 뭐냐면은, 원래 저도 어제 지난번에 이 영상 강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영상을 보여주는 게 맞겠는가 안 보여주는 게 맞겠는가 매일 고민을 했는데, 영상을 하면 두 개 다 보면 거의 1시간이 가까워요. 그래서 그것도 영상 강의를 또 여기 찍어가 보내는 것도 그것도 우습고, 그래서 그건 내가 소개를 해줘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진동과 주파수의 비밀 그러면서 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아주 전문가가 그 1편, 2편이 다 있어요. 1편, 2편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보십시오. 그게 진동, 바이브레이션, 진동과 주파수 프리퀀시라고 하죠. 진동과 그 주파수의 비밀, 그 비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왜 그러냐? 저래 진동수가 딱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감지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이 이 신체가 고유한 진동수에 다 공명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옛날부터 알았어요. 묘하게도. 그게 이제 1편에도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이 진동수가 이게 사물에서 뭐 소리가 지나가고 뭐 이 대기가 어떻고 하는 이 바깥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의 일부로 자연의 진동수가 굉장히 공명을 하는 진동의 아주 희한한 생물학적 매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진동수의 연구를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강의하다가 두 개의 주파수 내가 살짝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왜 또 그걸 본격적으로 했냐면, 그때 말을 함부로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정할 이유도 있었어요. 제가 그게 우리 몸에 굉장히 신비해. 천상의 주파수라는 두 주파수가 432Hz, 1초당 이 진동수 숫자를 그렇게 432Hz, 그걸 제가 메가헤르츠라고, 메가는 붙일 게 아닌데 말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432Hz예요. 또 한 개는 528Hz. 이 두 개인데, 특히 두 번째 진동수는 이 음파예요. 두 번째 진동수는 이거는 마법 또는 신비의 주파수라고 그래요. 대개 경우에 이거는 그 몸이, 그걸 보면은 DNA가 재생돼요. 그래서 1930년대에 독일의 어떤 의학자가 이 진동수 기계를 발명해서 암 환자 16명을 70년 치료했는데 완벽하게 다 치료를 했어요. 근데 그거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제 정식 의료계 과학계에서는 그 인정 못하겠다. 얘가 묘하게 이유 없이 은폐돼 가지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 소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의 아주 독특한 자연 언어예요. 우리는 독특한 진동세, 어떤 소리에 모든 이게 파는
진동수를 가지잖아요. 어떤 진동수는 우리 몸이 같이 공명을 해가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진동수는 막 괴로워하고 이 사람을 또 뒤틀어버려요.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편에 보면 그 예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런 것이, 그것만 연구한 거를, 사이매틱스라고 그래요. 사이매틱스. 그 음파 진동수만 아주 실험하고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사이매틱스라고. 그런 학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진동수를, 거기서 또 나쁘게 사용했는 대표적인 사례로 나치 정권의 그 선전부장인 괴벨스가 이 진동수를, 원래 아까 432MHz는 자연에서 아주 그 독특한 그 진동수는 아주 인간에게 멋진 그 진동수라는 거 다 알려졌는데, 대체로 432MHz를 누가 많이 사용했냐 하면은, 그것이 사람들이 너무 감동 주고 같이 공명을 준다는데,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이런 클래식 음악의 대가들이 그 음을 중심으로 음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음을 들으면은 뭔가 우리가 편안하고 공명하고 감동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고전 음악이 다 그런다는 게. 근데 그 괴벨스가 432MHz 되니까 사람들이 자유의식이 돌아오고 밸런스 맞추고 이러면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440MHz로, 헬츠로 바꿔서 사람 하니까 이 창의적 사고도 없어지고 감정도 억제당하고 그런 효과가 실제로 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그걸 활용을 해요. 대중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먼 훗날 이게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 그 전통을 받아가지고 432MHz를 우리 좋은 그 진동수의 음파로 사람하고 공명하고 공진한다는 걸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440MHz를 음의 기본으로 그 재단이 힘이 있기 때문에 표준음으로 또 선택을 했대요. 나는 그걸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좌우간 우리가 고전 음악이라는 게 뭔지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이라는 게 특정한 주파수하고 공명하고 공진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명상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이 진동수 때문에 난리. 그러니까 이게 10시간, 11시간 특히 432Hz하고 528Hz를 들어놓고 잠자고 하면은 아주 좋대요. 제가 어제 그 밤 3시까지 나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잠도 못 자고 오늘 좀 힘들어요. 예. 저는 그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그 중에 우리가 이 몸이 이 소리라는 이 소리의 파장에서 사람하고 자연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파중에 우리가 말하면 도레미파 솔라시가 그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그 음의 7음계를 다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미에 해당하는 게 528MHz예요. 미에 해당하는 게. 그거는 요 명치하고 이제 차크라 이야기 명치하고 관계됐고, 뭐 이 차크라 이야기 하면은 뭐 해운부에서 하면 그 도음이고, 요 단전은 레음이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서양 사람들이 이 요가 명상을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우리가 타고난 자연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 기술적인 힘을 받는 게, 우리가 물질적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힘에 우리가 함부로 거기에 우리가 붙잡혀서 우리의 의식이 아무리 자유롭다 해도 그 막강한 힘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러한 이 진동수가 우리 육체하고 상응해서 서로 공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피지컬한 존재니까 그거 어울리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요가 하면은 여러분이 활성화되고 몸매도 좋아지고 건강하고 자신감도 다 좋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덜 받고. 근데 그것이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올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로지 그 명상만 하고 오로지 요가하고 사는 게 그래서 어떻게 사냐 싶어요. 만날 눈 감고 명상만 하면은 그게 인생인가? 매일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화도 내고 이게 삶의 내용인데 그리고 다 이거는 우리 인생이 잘못된 거야 하고 혼자 하게 암실에 가가 음악 틀어놓고 가만히 가 요가하고 삶의 전부가 그렇다면은 이거는 주객이 인생의 내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어떤 좋은 상황을 가져갔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함부로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우리 육체적 존재니까 그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 매몰되면은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상식의 삶을 벗어난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면 우리 삶이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내용은 정말로 매일 만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 내하고 가치관도 다르고 능력이고 생각도 다르더라도 결국 그렇게 어울려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어떻게 무너지게 하느냐, 이게 우리가 가르칠 길이지. 그 다 의미 있게 걷어치우고 혼자 눈 감고 요가 운동하고 그렇게 하면은 삶의 그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 포인트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선불교가 이게 왜 내가 훌륭하냐면은 우리의 상식적 삶, 서로 어울리는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을 관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이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물론 명상도 필요하고 그 속에 또 사실 수많은 삼매와 윗바사나 지관 다 얘기해요. 하지만 그 자체가 수련 자체에 매몰리지는 않죠. 일상적 삶에 건강하게 회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다치지 않고 살아가는 건가.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본말을 전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소개도 하면서도 어떤 점에서 제 나름대로 우려해요. 그러나 사람마다 거기에 자기 건강이 나쁘다든가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는 것보다 더 마음을 다쳤다 하면 그런 것이 훨씬 더 자기 삶의 상황에 더 유리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제가 뭐 잘못됐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삶, 일상적 삶에서 건강성을 회복하는 게 항상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 그 명상에 보면은 뭐 주파수 얘기가 엄청나고 거기다 또 이런 게 ASMR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들어보셨어요? 백색 소음 같은 거, 자연 소리. 우리가 인공적인 노래, 뭐 악기 말고 뭐 그 자연에서 오는 물 떨어지는 소리, 그 다음에 뭐 시끄러운 소리. 이러면 오히려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ASMR 그게 뭐냐면 자율 감각 쾌락 반응, 요 약자예요. 그게 그런 의미, 우리가 마음을 편한, 이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과 내용을 이런 외부 진동수하고 관계되어서 우리 마음 감정을 좀 조절하고 좋은 상태로 만들겠다. 이것도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모든 것은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마음의 건강한 관리법이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 물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마음과 몸이 다친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런 수행법이 훨씬 더 자기 상황에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거기에 매몰되면 삶을, 관계망을 잃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저는 제 입장만 얘기할 뿐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5칙, 4칙까지 하면서 마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제가 세 자를 여러분에게 마음관리법의 하면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견자예요. 자기 마음을 스스로 보라. 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삶의 일상적 삶 속에서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자기 마음을 스스로 관찰하라는 거 아니에요. 견. 두 번째, 즉자지요. 즉자지요. 그래서 즉심시부를 제가 견성성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즉심의 즉을 설명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마음을 스스로 가까이에서 직접 자기가 느껴라는 거예요. 이 느껴라는 말에 느끼는 요거 이제 그래서 즉자예요. 그래서 제 그 화엄 철학을 제가 전공하는데 화엄 철학에 보면은 이 세상을 이게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것 이렇게 전체가 네트워크가 돼가 서로 주고받고 공명하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상즉 상입한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한문으로 쓰면요.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존재와 사물들은 서로 즉하고 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하자면은 공명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저 화엄 철학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두 가지 영역으로 존재하는 현상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요. 하나는 물질. 우리가 만지고 옮기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물질. 또 하나는 뭐예요? 물질은 아니지만 일어나는 사건. 물건과 사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는 물질이지만 또 주고받고 말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뭐 머리 굴리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거 뭐 사건이에요. 장사도 하고 이거 사건이에요. 액션 뭐 벌어지는 일, 사건, 이벤트. 그래서 보통 그걸 뭐냐면 사물이라고 그래요. 사하고 물하고 또는 이걸 더 강조하면 사사물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앞에 벌어진 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 물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현상이에요. 이 사사물물들이 어떻게 전부 돌아가고 있는가, 상호작용하고 있는가, 그걸 상직한다고 그래요. 이 세상은 굉장히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서로가 직하고 서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전체가 하나 속에 들어가고 하나가 전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와 전체가 서로 마주해가 일치하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하고 그걸 뭐에 일직일체 할 때도 즉 써요.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 할 때 즉 써요. 그죠? 그 다음에 일입일체 일체 즉 일 전체가 하나 속으로 쑥 들어가고 하나가 전체 속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사 상호작용의 관계는 즉하고 입이에요. 그래서 상입한다, 즉입한다 이 두 가지 동사예요. 여기에 아무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무해하다 그래요. 무해. 그래서 사사무해 모든 일이 전부 밸런스 다 마주치면은 그게 거스림없이 다 어울리게 작동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상호작용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때도 이게 즉자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 우리 마음이 어떤 상황에 즉하는 뿐만 아니라 이 우주 자체의 모든 사사물물이 모두 즉하고 입해요. 그런 게 즉이라는 동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우주의 존재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주체가 돼서 상황을 여러 가지 자극도 들어오고 사람하고 마주하기도 하고 뭘 액션도 하고 하는데 그때 우리 마음의 불임이 즉하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즉이라는 게 우리 마음 관리법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즉이라는 게 원래는 이 수학적 공식으로 하면 즉그면 이퀄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논리적으로 또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걸 자기화.
어떤 것이 들어오면은 자기화시키는 거예요. 자기화시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인지과학하는 심리학자 삐아제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 적응 문제, 적응하고 통화하고 이거 구분해요. 나를 바꿔서 상대인데 녹아 들어가는 거하고 바깥을 바꿔서 내인데 맞도록 재구조해가 자기화시키는 거하고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뭐예요? 음식은 들어오면 그대로 우리가 빠져나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 맞는 형태로 바꾸잖아요. 일단 분해를 해야 되고 효소를 써서 화학적 성분도 바꾸고 우리 몸이 받아줄 것만 싹 받고 짜파가 나머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기화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들어오는 거는 의식도 마찬가지. 내 몸에 들어오는 거는 자기화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자기화가 안 되면 튕겨나고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이 들어와도 그 의식을 구조 변경하거나 어떻게 해든지 소화를 해야 해요. 의식에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즉이에요.